네, 안녕하세요. 율당 빅입니다. 오늘 다룰 컨텐츠 타이틀은 재무제표를 활용한 주식 투자 피처링 웹 크롤링입니다. 이는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소 성가신 부분이 있어요. 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좀 불편하고 성가신 부분들을 웹 크롤링이라는 공학적 기법을 활용해서 그 아쉬움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가 좀 고민을 해 보았고, 이것을 실제로 제가 작년 4월 즈음에 구현을 마무리해서 그 결과들을 반영해서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가 뭐 제법 효과적이어서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타이틀의 큰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죠. 재무제표를 활용한다, 웹크롤링이라는 공학적 기법. 그럼 첫 번째, 제가 이 두 가지의 키워드에 있어서 몰라요. 뭐,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스터디하기 위해서 책 여러 가지 서적을 뭐 구매해서 참고를 해 보았고, 뭐 각각 적게는 세네 가지 서적, 뭐 많게는 대여섯 개 참조해 보았는데, 그 중에 약 두 가지씩만 소개를 해보려고요. 첫 번, 이 재무제표 활용에 참고할 수 있는 서적. 첫 번째 서적은 최근 그 저자로 계시는 분이 최근에 유튜버로서 활동을 두루 하시더라고요. 유명하신 것 같아요. 이 서적의 제목은 재무제표 모르면 투자 절대로 하지마 땡이고, 저자로는 사경땡이라는 분이셔요. 요 내용 이후로 제가 첨삭을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적에 있는 내용 이외에는 모르는 거죠.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서적을 참고하실 뿐만 아니라, 뭐 이분께서 유튜브도 뭐 운영하시니 뭐 그 유튜브에서 이 서적에서 소개하는 내용 이외에 뭐 번외로 혹은 뭐 하는 내용들이 두루두루 뭐 거론될 것 같으니, 뭐 그 동영상들을 보다 더 참고하신다면은 보다 더 심도 있게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는 계기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책은 워런 버핏의 ROE 활용 땡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외국인 분이시네요. 조지프 벨몬 땡이고, 이 재무제표 활용의 목적은 결국은 기업가치 산정이죠. 그리고 이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뭐 알겠는데, 이 산정하는 과정을 일일이 모든 종목에 대해서 수작업으로 하는 번거로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 제가 공학적인 접근으로 맥크롤링이라는 기법을 알게 되었고요. 이 맥크롤링 기법의 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역시도 두 가지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 서적은 제목이 파이썬을 활용한 금융공학 예시 땡. 근데 이 저자는 김용땡이라는 분이셔요. 두 번째 책은 웹데이터 수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이는 저자가 일본인이셨죠. 타쿠로 사사땡이라는 분이시네요. 오늘 다룰 컨텐츠를 골자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재무제표 활용해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알겠어. 근데 그것을 산정하는 과정을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 했으면 좋겠어.
뭐 시간을 아끼는 거죠. 그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알아보니 맥프롤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맥프롤링이라는 방법을 요 두 가지 서적을 참고해서 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연구를 하였고, 그 연구한 결과는 연이어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먼저 이 재무제표 활용해서 기업 차치를 산정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서적의 내용을 연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서적의 컨셉은 요 엑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S림이라는 시트의 내용인데,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셀이 가변수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죠. 이 파라미터는 보통 그 기업의 사이트에 그 공시되어 있는 자료들로도 확인이 됩니다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FN 가이드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서 친절하게 다 소개가 돼 있거든요. 뭐 지배주주 지분 ROE, 지배주주 지분 ROE,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한국신용평가라는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발행 주식수, 자기 주식수 역시도 FN 가이드에서 확인 가능한데, 발행 주식수, 자기 주식수, 그리고 우리사조 조합, 이렇게 이 데이터들을 선택해서 가져오면은 이 적정 주가가 산출이 되는 거죠. 그냥 지금 이 시트를 조작을 하면은 값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한진중공업 홀딩스네요. 이 기업의 실적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니까 요 도서에서 소개하는 거는 마지막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그 기업 가치를 산정한다라는 내용이 그 전제 조건으로 있고요. 해서 2020년이니까 2019년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주주 지분 2019년 지배주주 지분 3336 ROE 8.98 요구 수익률은 이 도서에서 소개하기로는 5년 만기의 BBB 마이너스 클래스에 있는 5년 BBB 마이너스 5년 7.87이라는 값을 활용해야겠네요. 이렇게 활용하도록 서적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발행 주식수와 자기 주식수는 FN 가이드에 있으니, 발행 주식수 2019년 29530, 자기 주식수 3440308 요 시트에서는 자동으로 요 단위들을 다 적용한 겁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각각 개개인마다 구현하기에 따라서 뭐 보기가 다르니까요. 뭐 내용은 뭐 동일하겠습니다만 뭐 구현하기 나름이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요 서적에서 소개하는 컨셉이 요 컨셉이고, 요 컨셉에 맞춰서 이 한진중공업 홀딩스라는 기업의 적정 가치를 산출해 보니 13,194원이다 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13,194원보다 저렴하다면 이 종목의 주가는 저렴한 거죠. 3,120원. 매우 저렴하네요. 저평가 종목입니다. 두 번째 서적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역시도 이 FN 가이드에서 있는 데이터를 다 끌어오는 거예요. 자, PER. 요거는 대신에 이 시트와 다르게 이 시트는 마지막 연도의 데이터만 활용합니다만,
이 시트의 내용은 5개년도의 데이터를 활용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글쎄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더 이 데이터를 신뢰성 가져서 판단해요. 그래서 여기 PER 배당, PER 배당, 영업이익, 자본총계, 주식수, 영업이익, 자본총계, 주식수. 이 데이터가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 주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 총계, 뭐 전체 이 시트의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러해요. 그래서 지금 연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시면 이렇게 각 종목마다 적정 주가가 이렇게 산출이 돼요. 근데 이 데이터를 종목이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총 합해서 2,000여 개가 넘는데 그 종목마다 다 이것을 기입해서 산출을 한다? 이 적정 주가를 산출한다? 뭐 가능하겠죠. 근데 못 오라 그래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들을 웹크롤,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이 웹크롤링이라는 공학적 기법을 활용해서 알아서 하게 하는 거죠. 저는 그동안에 제 볼일 보면 되니까요. 됐죠? 뭐 이해는 되셨을 것 같아요. 해서 방금 요 두 가지 컨셉의 서적에서 나오는 그 컨텐츠를 이 각각 하나하나의 시트에 구현을 하였고 그 결과를 썸머리한 게 요 내용이에요. S림 클린서 플러스 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명명한 거예요. S림 클린서 플러스 보시면 아까 한진중공업홀딩스였죠? 여기서 S림에서 나온 적정 주가가 여기로 가져온 거고 클린서플에서 나온 적정 주가가 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 가격 대비해서 현 주가를 비교한 결과 바이와 셀을 판단하는 거죠.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건데 이 두 컨셉에서 산출한 적정 주가가 현 주가보다 2배 이상이면은 바이라고 명시하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설정한 거예요. 보시면은 뭐 엑셀을 좀 다룰 줄 아시는 분이라면은 바로 이게 되실 거예요. 이 현 주가 대비해서 이 가중치를 둬가지고 판단한 결과 바이와 셀을 명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것은 그 상장 폐지 요건들을 좀 반영해서 상장 폐지 요건보다 더 엄격한 조건으로 해서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이라면 넌이라고 표시해서 넌 그 상장 폐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좋은 거죠. 그러면 그 좋다는 의미로 이 글을 그러니까 굵게 표시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요 디시전에서 바이 혹은 셀로 판단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2,000개 넘는 종목을 웹크롤링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 웹크롤링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이 각각 기법에 맞게 적정 주가를 도출을 하고 이 도출한 결과에 현 주가와 비교를 해서 바이셀을 판단하는 요것 중에 전 바이만 색출해서 그 중에서 모든 상장 폐지 조건에
엄격하게 보다 현재 상장 폐지 조건보다 엄격한 조건에서도 벗어나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면은 이렇게 굵게 표시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실험적으로 한 주씩 매매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 가치 산정 방법에 대해서 방금 엑셀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웹크롤링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소개 드리자면은 제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했어요. 그 언어를 활용한 결과로서 바로 해서 요 코딩을 돌리면은 이 종목 코드를 활용해서 이 종목마다의 각각의 컨셉에 맞게 적정 주가를 산출하고 그 산출한 결과가 현 주가에 대비해서 어떤 산출식에 따라 바이와 셀을 디시전 결정을 내리는 엑셀을 지금 구현한 것이고,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요 공란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요. 근데 이 사이사이에 뭐 빵원이 있을 텐데 왜 안 보이지? 이렇게 빵원이 있어요. 이 빵원은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게 데이터가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데이터가 없으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제가 이거 판단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배제한 거죠. 그리고 빵원이라고 하면 어차피 현 주가에 대비해서 적은 주가니까 저평가라고 할 수가 없겠죠. 뭐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시기 나름이니까, 뭐 구현하기 나름이니까요. 근데 그런 특이사항이 있다는 점. 해서 이렇게 방금 이 엑셀에 구현한 각 서적 그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실제로 그 엑셀로 구현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 보여드린 결과를 이런 코딩을 구동함으로써 이 컨셉에 따라 이 적정 주가들이 산출이 된다 라는 점을 좀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그래서 이 웹크롤링으로 기업 가치 산정을 자동화한 이유는 뭐 방금도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모니터링 하려는 입장에서 그 많은 종목들의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수작업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반복되는 내용이 일어나 종목마다 이걸 다 타입해서 넣을 수 없잖아요. 뭐 ROE, 뭐 ROE 8.98, 뭐 다른 종목, 뭐 요즘 잘 나가는 셀트리 이거를 이렇게 다 쳐서 넣을 거예요. 27, 뭐 27942, ROE 11.19, 활용 주식수 134, 698, 자기 주식수 1212915, 우리 사주 765634. 특정 주가가 나왔어요. 이걸 일일이 다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뭐 지금 뭐 현 주가 대비해서 지금 매주 적정 주가가 2만 원밖에 안 되는 뭐 이런 그 뭐 맞니 안 맞니 그런 것은 뒤로 하고, 실제로 요거를 저는 이 기법을 더 신뢰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요 어딨냐? 왜 안 나오지? 아, 요 도서에서 제시하는 산정 방법은 대체로 맞는 것 같은데 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제약주, 바이오주 상대적으로 너무 그 값을 작게 산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약주의 그런 실제 그런 인프라 그리고 실적 그 제약주는 사실 미래의 기대감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결과에 따라 주가가 형성되는 것인데 어, 요 컨셉은 다소 실적에 좀 중시해서 그 회사의 적정 가치를 산정한다는 그런 인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약주는 특히 이 컨셉으로 좀 가중치를 둬서 판단을 해요. 실제로 셀트리온은 이 컨셉으로 하면은 22만원, 23만원 정도 해요. 저점 주가가. 요거를 쫙 넣으면 22만원, 3만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검색을 해볼까요? 21만원이네요. 만약에 21만원 이하에서 모았다고 쳐봐요. 지금 거의 40% 이득 났네요. 실제로 저도 21만원 보다는 차트 좀 기술적으로 분석으로 들어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42평 62평 이하에 있을 때 좀 매입을 해왔고 이번에 매도를 한 결과 약 7, 80% 수익이 났어요. 네. 해서 뭐 이런 뭐 기업 가치 산정하는 거는 사실 전 좀 참고만 하고 있고요. 좀 차트에 좀 더 가중치를 둬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매수할지 매도할지에 대해 판단하는 데 기준을 기업 가치는 참고를 할 뿐 차트에 더 가중치를 둔다는 점. 네, 좀 말이 샜네요. 말하려던 게 요점은 이것을 일일이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서 이 매수 적정 가격을 산정할 수가 없다. 이런 영업이익, 자본 총계, PER, 배당 이걸 일일이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해서 뭐 이거는 하루 종일 공댕이 진득하니 앉아서 해도 상장 비상장 모든 종목 기업 분석 힘들 거예요. 뭐 막말로 연 단위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작업은 연 1회 많이 해봐야 연 1회예요. 해서 요것을 굳이 수동으로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또한 관심 종목이 뭐 열댓 개 수준에 그친다면은 뭐 굳이 이렇게 뭐 크롤링 코딩을 구현할 수고로움 할 바에야 그냥 열댓 개 정도면 그냥 하고 말겠다. 그런 거면 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뭐 제가 뭐 만류할 건 아니니까요. 해서 뭐 이렇게 실제로 요 서적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실제로 엑셀로 구현하고 파이썬으로 구현한 결과를 방금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 작년 4월부로 이것을 구현을 해서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본 결과를 사진을 제가 스크린샷 떠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여기 있네요. 뭐지? 오케이. 보면은 이때 약 20개 종목이었나? 한 종목씩 샀어요. 한 종목씩. 정말 이게
의미가 있는지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대체로 이걸 해보니까 중국인이 자본으로 들어가 있는 주식들은 뭐 아니면 도더라고요. 좀 극단적이에요. 해서 뭐 그런 구분을 배제하고 이 당시 이때가 12월 26일인가 그랬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작년 12월 26일이니까 사실 요 컬러레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100%, 110% 이상 뛰었다가 갔어요. 딱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뭐 막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차트 분석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는 장기 투자가 최선이다라는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고 해서 그냥 마냥 두고 있다가 100% 이상 뭐 수익이 나다가 반 이상 까먹은 거죠. 100% 이상 나다가 50%난 거니까요. 그러면 이 12월 20 며칠 그 당시에 한 그 여기서 제가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 바이로 나온 종목 중에 특히 이 굵게 나온 종목만 한 종목씩 산 거예요. 그 결과가 한 작년 4월에 샀고 작년 12월에 말에 이 결과였으니 약 7개월, 8개월 후에 나온 수익률인 거죠. 그럼 요거를 한번 더 해볼까요? 근데 요게 좀 맹점이 있는 게 주식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당시 요거 7만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요거는 만원도 안, 요거 8천원인가 9천원인가 하고. 그래서 이 총 수익률 요거는 감안하시면 안 된다는 점. 왜냐면 어차피 요 투자를 할 때 비중 조절은 기본이잖아요. 가령 이게 100만원 들어갔으면 컬러레이를 100만원 들어갔으면 윙이푸드도 100만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비중으로 들어갔으니 이 손익률도 역시 1대1로 봐줘야 된다는 점. 뭐 이해되시겠죠? 요거를 총 둘, 넷,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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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이 아니라 총 25종목인가요? 요거를 손익률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요 소수점 이하 숫자는 버리겠습니다. 53, 47, 46, 43, 41, 35, 25, 23, 22, 9, 8, 7, 5, 1. 아이고. 1, 이제부터 마이너스 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대한 유화까지 했죠? 요것만 됩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3. 약 250%네요. 작년 4월에 매수해서 작년 12월. 그러니까 약 7, 8개월을 매수한 결과를 두고 보니 약 250%가 수익이 났다는 점. 글쎄요, 요거는 뭐 제가 매수한 적기, 그러니까 매수한 시점이 적기였다, 혹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적기였다, 아니었다에 따라서 그 타이밍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랐겠죠. 그래서 그런 정성적인 부분은 좀 다소 좀 그것까지 반영해서 평가를 내리기는 조심스럽고요. 해서 저는 이때 좀 다소 느낀 게, 물론 번외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중국인이 대주주로 있는 이런 종목들은 뭐 아니면 도다 해서 저는 앞으로 이런 다소 우리가 보기에는 건전해 보이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가령 만약에 1000만원씩 비중을 동일하게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중국인이 자본으로 들어가 있는 주식은 100만 원씩 2, 300만 원씩 들어가려고요. 왜냐면 이게 플러스 100%, 50% 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30%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극단적이잖아요. 그러기에는 또 이거 버리기에는 또 아쉽고 하기에는 또 불안하고 이럴까 같다고 해야 되나? 해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앞으로. 예. 뭐 이거는 제가 따로 그냥 사견이고요. 이상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8개월간 투자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오늘 올리게 될 동영상 내용은 철저하게 차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배제했다는 점, 가미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오직 재무제표만을 반영한 그것들을 실험해 본 사항들이었다는 것을 첨언드리고 싶어요. 아직 구현한 이래로 1년 채 되지 않은 실험이라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섣불리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단타 스윙 단기 매매를 실시간으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저의 단순 시행착오로 인해서 영상이 삭제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비록 앞서 업로드한 동영상들이 각각 조회수가 20회 안팎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뭐 저로서는 유튜브 첫발 뛰는 제 흔적이었는데 이렇게 삭제할 수밖에 없어서 많이 아쉽게 되었어요. 뭐 사라진 건 어쩔 수 없고 뭐 하필 제가 백업을 하질 않아서 뭐 백업을 했다면 즉시 다시 올리면 되었을 텐데 앞으로 뭐 계속 올리면 되니까요. 뭐 잦진 않겠지만 업로드하게 될 동영상들 기대해 주시고요. 혹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역추적해 보세요. 뭐 비록 제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뭐 이러한 매매 방법이 있구나 라고 참고하는 수준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좀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이고요. 예, 모두 성투하십시오.